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라인 2기 출범이 눈앞인데요.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표가 수리되고 3주 만입니다. 예, 내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유기업 엑슨모빌의 자회사 쪽으로부터 수상한 거액의 임대료 수령 의혹, 또 음주운전, 아들의 병역 의혹, 거액 증여세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부활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안 박지원 전 국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제 말이죠. 예, 미국에서 골든 글로브상 예, 우리 교포 감독이 남자 주연이 상관왕이 됐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제목이 성난 사람들이야. 성난 사람들. 그래서 미국 이민 미나리처럼 그걸 그렸다는데 예. 우리 한국 국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듣고 성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엑슨모빌 자회사 거액의 임대료 수령 의혹, 이거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회사 아니었어요? 똑같은 회사에 그 거액의 임대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태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교관 출신이시죠? 어떻게 됐든 저는 예, 국정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공 정보나 예, 기술 유출이나 산업보호, 해킹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임대료건 혹은 한 달에 2,1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예. 저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엑슨모빌 자회사가, 저는 이게 똑같은 기업이 어떻게 한덕수 총리는 97년도인가 받았을 때고요. 그러면 그때 산자부인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요직에 있는, 외교부에 있든 산자부에 있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그 사람들의 집에 임차를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 관료들을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하죠. 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은 목표가 이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후진국인 한국 같은 나라의 고위 관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페이바를,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였어도 임명됐지만 국정원장은요. 제가 국정원장을 2년 해봤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꼭 윤석열, 김건희여서 해외 여행하듯 짐 싸기 바빴어요. 사실 국회의원에서 주미대사로 외교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예. 뭐 석 달, 넉 달, 6달 만에 한 번씩 짐 싸서 옮겨 다니는데 예. 저는 저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직은 좋다. 그렇지만 국정원장은 안 된다. 국익을 얼마나, 제가 국정원의 구체적 얘기를 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박지원 고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잡아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경제산업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무부처예요. 그렇죠. 해킹을. 지금처럼 경제안보가 중요하시게 반도체 이건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경제안보가 중요하니까 제가 산업보호국을 국정원에 한 국을 신설했는데. 맞다. 국정원에 그 산업보호국도 있죠. 제가 신설시켰어요. 아.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국으로 바꿨더라고요. 더 광범위한 거예요. 그 산업보호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조직이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스파이, 우리 산업을 보호할 책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우 설득을 해서 됐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로 하면은 금융, 재정 모든 것에 국정원이 간섭할 수 있으니까 산업 스파이를 잡는 국정원에서 산업보호국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보호국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바로 다국적 기업들의 저러한 이권 활동을 감시하고 우리 국부 유출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장이 엑손 자회사 다국적 기업 미국에서 거기에서 임대를 받았다고 받았어.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겠죠.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도 한번 그럼 이상해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걸로 해서 저분은 국정원장 될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틀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하는데 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 하겠지. 배짱이 좋아가지고 임명해버려요.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의혹인데 근데 그렇죠. 지금 불안한 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방식의 이게 장기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임대료를 주는 거. 당연한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것에 비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나는 그것으로 자격 상실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시체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고기 사줄 때까지는 호의고 소고기 사줄 때부터는 뇌물이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2,1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됐던데요. 1,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1,100만 원. 아, 1,100만 예, 원. 월 1,100만 원을 받는 걸로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데 2년 동안 그것도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은 회사. 아마 국정원장의 세금 떼고 월급하고 같은 액수인데 1,100만 원 대단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소위 우리 보통 젊은 본국쟁이들 뭐 청년들이 억대 그렇죠. 억대 연봉입니다. 연금을 이게. 받는 것이 연봉을 받는 예. 것이 소원 아니에요. 예. 저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게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입만 열면은 청년들을 생각하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 이 고위 관료들이 늘 이런 식으로 그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조태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예. 제가 국정원장을 간두었을 때도 예. 상당한 기업에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국정원장 와서, 그만뒀을 때 리무진 차 기사 고문 같은 거 제공하고 예. 고문료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이런 지하에 저는 거절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중에 사람들이 하나만 해야 돼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 그렇죠. 반드시 예. 자기 기업을 보호하고 자기 이권 활동에 라비스트로 활동해 주라. 유사시에 전화 한 통만 걸어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돈 벌려면 아주 기업으로 나가서 해라 이거죠. 그렇지. 또 공부 잘하신 분들이라 좋은 회사 다녔을 거예요. 예. 연봉 많이 받을 거예요. 나는 딸 둘이라서 우리 사이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돈 벌려면은 사업을 하고 네. 공직에 나서려면 정치를 하려면은 돈을 멀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버는 쪽으로. 연봉 많은 그쪽에 갔기 돈 때문에 버는 쪽으로. 절대 사업도 하지 말고 예. 정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진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겠다. 이건 하지 마라. 맞습니다. 저는 예. 저렇게 돈 잘 버는 그 자리에 있으면 가서 거기 해야지. 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은 회전문 인사를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밝혀졌는데 예. 자 안보실장, 예. 주미대사 진짜 노른자이만. 얼마나 좋은 자리에 가 있었어요. 진짜 노른자이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했잖아요. 과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주미대사를 했었을 때도 안보실장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사실은 훨씬 이전에 밝혀지고 그게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어야 되는데 걸러졌어야죠. 근데 국정원장 그런데 후보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주미대사나 안보실장은 인사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과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